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할 작품은 김유정 작가의 금 따는 콩밭입니다. 1935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나 봄봄, 만무방 이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소작인으로 살기만 해도 등골이 휘는데 일제강점기라 더욱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작인이 경작은 다 해요. 그런데 가져가는 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모두 지주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엄청 힘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제강점기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끼었으니 챙겨야 할 주머니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소작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아예 목숨이 등불 같은 거죠. 풍작인 해에는 어찌저찌 버티다가 조금만 수확량이 줄면요, 금방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누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파봐요. 그러면 삶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야반 도주를 하고 그랬죠. 주인공 영식이는 원래 굉장히 성실한 농부였어요. 이 영식이가 키우는 콩밭은 참 이파리도 푸릇푸릇하니 잘 가꾸어진 콩밭이었거든요. 이제 수확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수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자신이 이걸로 돈을 벌었다면서 슬금슬금 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가 경작하고 있는 그 땅 말이야, 금이 나올 만한 땅이야, 이러면서요. 처음에는 영식이가 아유 웬 헛소린가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삼고초려라고 수재가 3번을 뭐 음식이며 술이며 이런 걸 가지고 찾아오니까 얘 좀 봐라, 살림도 괜찮은가 보네 싶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농사지어서 언제 잘 먹고 잘 사나 싶기도 하고 큰 돈 욕심이 버쩍버쩍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콩밭을 뒤집어 엎고 금을 찾겠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 버력은 좀 변한 듯 싶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버력이 뭐냐면 폐석이라고 검색을 해야 아마 나올 거예요. 땅을 깊게 파거나 발파하면 그 안에 암석의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폐석, 버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금광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버력이 길잡이와 같은 것들이라 굉장히 중요했어요. 불통 버력이 아니라 밀동 버력이어야 금이 나오는 곳에 가까이 갔다라는 신호였대요. 아마도 좀 꾸덕꾸덕한 흙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영식이는 멀쩡한 콩밭을 뒤집었으니 속이 타서 아유 이 흙이 밀동인가 아닌가 걱정하면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시작하자고 초반부터 꼬드겼던 수재라는 친구는 배심이 좋아서 그런지 뭐 행동이 굼떠요. 속이 타죠. 이 모습을 보고 지주는 처음부터 난리를 부렸어요. 지주가 있어요? 네. 영식이는 자기 땅도 아닌 곳에, 그러니까 소작인으로 있는 그 땅에 콩밭을 뒤집은 거예요. 이 원래 콩을 심으려고 빌렸던 밭을 싹 밀어버리고 금을 찾기에 나선 거죠. 당연히 지주 입장에서는 멀쩡한 밭을 갈아엎으니까 화가 나죠. 소작료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 갈아먹이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소리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식이랑 수재가 파는 흙이요, 무덤처럼 쌓여가요. 그 옆에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남은 콩밭 쪼가리가 있고요. 잘못하다가는 영식이 징역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의 재산인 농토를 함부로 망쳤으니까요. 그럼 영식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한 사람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에 목을 매는 걸까요? 사실 영식이와 영식이 부인은요, 예전부터 금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수재가 오기 전부터. 왜냐면 뒷집에, 바로 뒷집에 양근댁이라고 있는데 그 집이요, 금줄을 하나 잡아가지고 어찌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지 아주 여유로운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바로 옆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금방 금만 찾으면 저렇게 될 것 같고 또 부러운 거죠. 수재가 게다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금이
나올까 하고 불안해해서 물어보면 아,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을 베게 하면서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처럼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금줄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산신한테 한번 빌어보겠다고 없는 돈에 이 금을 위해서 제사까지 지내봅니다. 이건 거의 보이스피싱급이에요.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나온다는 돈은 안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영식이와 수재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영식이와 영식이 부인 사이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부부싸움이 정말 잦아져요. 힘드니까요, 서로.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고 금은 안 나오니까요.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다들. 야, 네가 해보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았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이제 집에서만 하던 부부싸움이 수재 앞에서도 서슴이 없어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점심을 챙겨주러 온 영식이 아내는 이제 대놓고 영식이를 비아냥거리면서 남편 심기를 건드리고요. 영식이와 한 차례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때 수재가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손에 한 움큼 흙을 쥐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줄 잡았대요. 드디어. 한 포대에 50원씩은 나온대요. 정말 대단한 금줄이라고 하네요. 우리 이제 똥똥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부부는 막 부둥켜 안고 신이 났어요. 진짜 금줄을 잡은 걸까요? 아니요. 그날 밤 수재는 도망칠 생각이에요. 수재는 둘이 그렇게 거칠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있으면 나도 죽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꾀를 낸 거죠. 결국 일을 벌여놓은 수재는 도망치고요. 영식이는 콩밭을 망치고요. 영식이와 아내는 비극을 맞이하겠죠. 여기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런 게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읽는 묘미인데요. 바로 해학이에요. 해학이라고 하면 마냥 깔깔깔하고 웃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슬픈 상황인데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어리석게 자기가 속은 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영식이 부부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작가는 이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걸 그만두고 금줄을 잡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대요. 이게 정말 불황이 지속되면, 오래 지속되면 복권이 많이 팔리는 거랑 같은 심리예요. 아무래도 살기 힘드니까 일확천금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허황된 것들은 그만 쫓아. 이게 바로 이 소설에서 김유정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금 따는 콩밭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짧은 소설이거든요. 한번 전문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유정 작가의 소설 세계를 더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만무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